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입니다. 지난 18일 인천시 교육청이 개학 연기에 따른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로 개학이 다시 한번 미뤄졌습니다. 감염증 확산세에 따라서 다음 달 6일 개학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정아 기자, 이 3차 개학 연기입니다. 지금 후속 대책들도 궁금한데 인천시 교육청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인데요. 개학이 5주나 연기가 됐습니다. 네. 원래 개학일은 지난 2일이었는데요. 코로나19 지역 감염 우려가 지속이 되면서 벌써 세 번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3차 개학 연기 발표에 이어서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특히 교육부 발표와 함께 우려했던 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는 했는데요. 이수 단위가 줄어들지 않는 상태에서 수업 일수만 줄어들게 되면 하루 수업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학교의 우려가 있었는데 교육부는 줄어든 수업 일수에 비례해서 수업 시수, 그러니까 이수 단위까지 감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인천시 교육청 브리핑에서도 이어졌는데요. 들어보시죠. 개학이 5주 연기됨에 따라 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일인 법정 수업일 수를 10일 내에서 줄일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권고하겠습니다. 수업일 수만 줄이는 것은 선생님과 학생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정한 수업 시수 조정을 위해 교육부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네, 또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학사 일정이 늦어지면서 중간고사 이런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점도 좀 지적이 됐는데요. 네. 인천시 교육청은 일단 탄력적인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이 계약이 당겨질 수도 또 더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교육청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주 중으로 수능 연기 등 학사 일정에 대해서는 이 교육부의 추가 발표가 또 있을 거라고 해요. 그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다음 달 6일, 그러니까 4월 6일로 개학이 연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 그러니까 개학을 하고 나서의 어떤 방역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인천시 교육청의 대책은 뭡니까? 일단 학교의 휴업 상태는 이 코로나19 이 감염에 대한 확산세가 얼마나 빨리 잦아드느냐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확산세에 따라서 이 개학이 당겨질 수도 있고 더 미뤄질 수도 있는 건데요. 개학을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학생들의 발열 유무를 체크하게 되고요. 이 학생 수가 많아서 관리가 힘든 학교부터 설치해 운영을 할 예정이고 또 이 밖에 마스크나 손 세정제 등 방역 물품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세 번째 개학 연기 발표입니다. 네. 이 학교가 이렇게 문을 닫으면서 사실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작용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PC방과 같은 이런 방역 사각지대로 오히려 학생들이 더 몰려들고 있는 바로 그런 문제죠. 네. 이 부분은 우리 뉴스에서도 몇 번 보도를 해드렸죠.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미 몇 차례 보도를 했던 내용인데 이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 학생들이 집에 있는 게 아니라 갈 곳이 없다 보니까 뭐 학원이나 스터디 카페, 사실 여기만 해도 조금 더 나은데 이제 PC방이나 노래방 등으로 발길을 돌리게 돼서 좀 더 문제입니다.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곳들은. 사실 PC방이나 노래방 등은 방역에 취약한 곳이라서 우려가 상당히 높은데요. 다중이용시설 자제를 권고하고는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학생들을 일일이 통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더 걱정이 큰 겁니다. 네. 앞서 부산과 경남에서는 PC방과 동전 노래방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오기도 했고요. 네. 특히 인천은 아니지만 이 경기도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PC방 등 다중 이용 시설을 밀접 이용을 제한하는 이런 대책을 또 행정 명령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건데 또 학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일주일 이상 이 휴원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이달 들어서 대부분 사실 정상 수업을 지금 진행 중이에요. 네. 그래서 학원들은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이유로 이게 더 이상 좀 미룰 수 없다 이런 입장이기도 한데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원의 휴원 공고라든지 학생 밀집 시설 등의 방역에 대한 부분을 현 시점에서는 더욱 각별히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또 강조했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다중이용 시설, PC방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그 스터디 카페라든가
굉장히 여러 군데의 그 시설들에 대한 자재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학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5차례 권고를 했습니다.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학원 총연합회하고 같이 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좀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학사 일정 변경이 정말 불가피한 상황인데 앞으로의 교육부의 발표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정아 기자였습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코로나19 특별방역단을 구성했습니다. 집중 방역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구 시설공단은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방역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평구의 한 상가 밀집 지역. 호스를 이용해 상가 주변에 소독약을 뿌립니다. 상가 입구에서부터 손잡이까지 구석구석 놓치지 않고 방역합니다. 방역에 나선 사람들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서 부평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더 열심히 방역을 해서 부평구가 더 이상 확진자가 없게.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코로나19 특별 방역단을 구성했습니다. 방역단은 전통시장과 공원, 주차시설 등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방역단에 참여하는 인원은 모두 20명. 이들은 2개조로 나눠 상황이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매일 방역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 재래시장이라든지 그 지역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안전하고 뭐 위험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인식시키는데 우리가 이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들, 지역 기관들은 방역 활동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보건용 마스크 부족 문제가 이어지자 정부는 상황에 따라 면 마스크를 써도 된다고 했는데요. 혹시나 하는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면 마스크에 쉽게 손이 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이런 가운데 경기 북부 섬유업체들이 면 마스크의 단점을 보완한 항균 마스크를 내놨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섬유업체. 수십여 개의 실타래에서 가느다란 실이 풀려나옵니다. 겉보기엔 일반 실 같지만 세균 증식을 차단하는 기능성 실, 항균 원사입니다. 편집기에서 짜여져 나온 원단에도 이 항균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이 비말을 제거시키는 그리고 그 안에서 증식을 못하게 하는 그런 소재입니다. 항균실과 일반실에 세균을 묻히고 18시간이 지난 뒤 세균이 얼마나 증식했는지 측정해보니 일반실에선 처음보다 40배 넘는 세균이 검출된 반면 항균실에선 세균이 99.9% 없어졌습니다. 이 항균실로 마스크를 만들면 어떨까? 경기 북부 섬유업체 60여 곳이 뜻을 모았습니다. 항균 마스크가 정부가 사용을 권고한 면 마스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항균 마스크는 편집과 염색, 그리고 봉제 작업까지 크게 3단계 공정을 거쳐 제작됩니다. 마지막 봉제 과정을 거쳐 나온 항균 마스크입니다. 현재 경기 북부 전역에서 하루 21만 장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항균 마스크는 현재 산업 현장 등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판매가는 장당 1,000원으로 공적 판매용 보건 마스크보다 저렴합니다. 저희가 기부하는 목적으로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익을 보지 않고 제조 원가 위주로 해서 장당 1,000원에 보급하기로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보건용 마스크 부족 문제가 마땅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고 면 마스크 사용을 놓고도 기능상 이유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 섬유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든 항균 마스크가 마스크 부족 문제에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요즘 마스크 한 장 구하기 정말 어렵죠. 그런데 나보다 어려운 누군가를 위해 마스크를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고 경찰서나 동사무소에 몰래 놓고 간 온정들. 얼굴 없는 천사들의 선행이 CCTV에 담겼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년의 남성이 지구대 앞에 차를 세우더니 커다란 종이 가방을 들고 내립니다. 지구대 입구까지 걸어온 남성은 가져온 종이 가방을 바닥에 놓더니 이내 빈손으로 빠르게 사라집니다. 지난 15일 오전 김포 장기동의 한 지구대에 남성이 놓고 간 건 마스크였습니다. 들어오질 않고 급히 가게 제가 나와서 봤더니 요 출입문 앞에다가 소품병에 뭔가를 두고 와서 나중에 확인해서 보니까 한 200명이 넘는 마스크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도 이렇다 할 말도 없이 두고 간 마스크는 모두 225장. 지구대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마스크를 기부했습니다. 한두 매도 아니고 200개 넘는 마스크를 두고 갔다는 게 상당히 아주 저희들로서는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이래 어려울 때 본인들도 이제 구하기 어려울 텐데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기부하고 간다는 게 상당히 저희들한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비슷한 일은 동사무소에서도 있었습니다. 지난 16일 김포 본동 행정복지센터에는 3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마스크 50장을 두고 갔습니다. 또 17일에는 한 노인이 마스크를 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며 25만 원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빚어낸 마스크 대란 속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한 얼굴 없는 천사들. 선행은 위기 속에서 더 빛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생계 위협마저 느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감염을 우려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생계 위협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어때요, 요즘에? 많이 줄었죠. 외식이 없습니다. 힘들죠. 하루 종일 나와서 그냥 멍하게 있다가 들어가니까. 이처럼 심각한 경제 위기가 가속화되자 해결 방법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을 언급했습니다. 일정 금액을 국민들에게 지급해 지역 경제가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경제가 거의 멈추는 이런 비상 상황이 도래하는데 정말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에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소위 말하는 재난 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뜨겁자 경기도의회가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단기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재정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재정 확보를 고려해 지원 대상은 숙박 음식점 등 소상공인 13만 곳 33만 7천 명에게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목표입니다. 재난기금이 한 1,0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소상공인이 한 33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분들한테 30만 원씩을 지급한다면 충분히 좀 이 어려운 때를 좀 넘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정도의 추계를 해봐왔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태풍 등 재난 발생 때 긴급히 이용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입니다. 경기도 상황이 대구, 경북같이 재난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또 도민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이 가능한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태풍호우가 왔을 때 공공시설이 무너졌다고 하면 그런 걸 언급하기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주로 쓰죠. 이제 기금 용도가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가능한지 여부는 한번 뭐 관련 법률이 안 되면은 뭐 제대로 운영하는 행안부 쪽이나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지금이야말로 국가적 재난 상황이며 신속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23일 원포인트 추경을 위한 임시회를 열 예정입니다. 또 재난기본소득 조례 초안이 만들어진 만큼 이달 말까지 조례를 완성해 다음 달 초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김포시가 지역의 임신부에게 1인당 석 장의 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임신부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스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산모 수첩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 직계 가족이나 동거인이 마스크를 대리 수령할 때는 임신부의 신분증, 산모 수첩과 함께 대리 수령자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주말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모두 똑같을까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그 모습도 운영 방식도 다양합니다. 운영 주체와 환경이 다르다 보니 그런 건데요. 외형적으로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와 같이 컨테이너 진료소가 설치된 곳이 있고요. 고양시 경우와 같이 천막을 이용한 진료소도 있습니다. 천막 진료소는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통풍이 더 잘 되는 방법을 고민하다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운영 방식도 다양합니다. 선별 진료를 원하는 누구나 예약 없이 이용 가능한 곳이 있고요. 콜센터 상담 후에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또 어디는 일단 방문하면 기본 진료부터 검체 채취까지 쭉 진행하는 반면 어디는 검진 후에 의사가 검체 채취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먼저 막무가내 유형입니다. 몇 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 검사를 합니다. 중국에 2주 내에 다녀오셨다든지 또는 접촉자들과 양성 판정을 받은 분들과 접촉을 했다든지 또는 대구랑 경북 또는 신천지와 연관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주로 검사를 하고 또 이제 증상에 따라서 또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열이 동반이 되거나 또는 상기도 감염 증상 기침, 가래, 콧물, 인후통 같은 이런 증상이 이렇게 같이 결부되어 있을 때 주로 검사를 하는데 이 증상적인 문제도 없고 지역적인 문제도 없는 분이 오셔서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시니까 그러시겠죠. 이해는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일 난처합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난리 치면 뒤에 기다리는 분들도 많고 그렇다고 또 검사를 무조건 해드릴 수도 없는 것이 이게 나라 세금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16만에서 17만 원 정도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종 까다로운 방문객도 있습니다. 보통 코와 입 깊숙이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데요. 아무래도 검사 자체가 사실 본인들한테 조금 코 재채기도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역경도 올라올 수가 있어서 조금 힘드신 검사들인데 대부분은 다 잘 따라줘서 감사하긴 한데 조금 얼굴에 손대는 거나 저희 검사하는 것 자체를 조금 꺼려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 거는 조금 힘이 들 때가 있고. 야외에서 운영되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소독은 잘 하고 있는 건가요? 감염 위험은 없나요? 겉에 옷 입은 거는 당연히 보시겠고 장갑을 끼고 있지만은 볼 때마다 계속해서 손도 닦고 장갑 계속 갈아 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검체 채취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버려야 되는 폐기물 자체에서도 사실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 통해서도 제가 소독을 하고 뭐든지 한번 닫거나 한번 사용한 것들은 계속해서 소독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문을 연 상태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소독제를 뿌린 다음에 그리고 그 안에도 그러니까 사람 문 연 쪽으로 해서 그 안쪽에 뿌려줘요. 잠깐 소독 뿌리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잠깐 피해 있겠죠. 그러니까 뿌려주고 손잡이까지 소독을 해줘요. 이렇게 쭉 뿌려주면 이제 들어가잖아요. 들어간 다음에 이제 그 의사 문진하고 해서 검체 채취하고서 이제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악체를 또 포장해요. 비닐 포장 같은 그걸 포장을 해서 검체 3.0개 넣은 다음에 소독을 또 한번 뿌려주고. 이렇게 기존 선별진료소와 마찬가지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역시 소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방문 차량 이동 시 창문을 닫고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관계자들은 진료소가 공기순환이 잘 되는 야외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말합니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방문객들은 차 안에서 진료를 받는 반면 의료진들은 바깥에서 진료하는데요. 하루 종일 근무하는 의료진도 있습니다. 야외이다 보니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고생입니다. 아무래도 야외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검사다 보니까 아직은 날씨가 추워서 추위랑 이런 환경 여건들이 조금 힘든 것 같긴 합니다. 혹시나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이용하실 거라면 고생하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한다면 어떨까요?